자, 좀 건강해지신 것 같으세요? 이따가 한번 목소리 들어볼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할 것은요, 진짜 듣는 강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강연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무대에도 나오고요, 또 그 자리에서도 운동을 한번 체험을 할 거고요, 다 같이도 할 거고, 또 특별한 운동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고안해낸 운동도 한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물어봤어요. 중간에 운동하다 그만둔 사람 많죠? 저 보이세요? 제가 거의 15년 이상을 운동을 했고요, 운동을 직접 한 거는 25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거는 15년 이상 했어요. 운동하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바빠서, 재미없어서, 그냥이에요. 특별한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몸이 좋아지려면은요, 건강해지려면은요,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3개월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산이나 북이나 태권도를 다녀도 한 띠를 올리려고 해도 3개월 정도를 해야지 최소한 띠를 올리거나 급을 올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3개월을 하기는커녕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3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강연 끝난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트레이너님, 운동하다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마다 운동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있지요? 있지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덤벨을 들었어요, 아령을 들었어요. 20번 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2번 되면 너무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파서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13번, 4번, 5번, 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16번 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 18번, 이제 2번 남았어.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17번쯤 되면 못 하겠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를 내가 뛰어넘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이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쓰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 내려놓은 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3번 더 하잖아요. 그래도 연속해서 내가 끝까지 하려고 했던 걸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땐가는 18번 하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2번 더 하세요. 어느 땐가 19번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안 내려놔요. 죽을 것 같아도 20번이 한 번 남았으면요, 그때는요 한 번 더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목표에서 멀 때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많은 과정 중에서 내려놓은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더 갔고, 결국 나중에 20번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동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성취를 얻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있죠. 안 그래요? 학업에 실패할까봐, 학교에 떨어질까봐,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지 못할까봐, 직장에서 떨어질까봐, 해고될까봐, 내가 또래 남들보다 훨씬 더 늦게 출발할까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절망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절망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 용기를 못 내요. 또 실패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 좋은 게 있어요. 운동은요, 늘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요. 보세요. 운동을 한번 가보세요. 헬스클럽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제가 코치예요. 여러분 코치라고요. 자, 벤치프레스, 자, 30kg, 이거 다 20번 하세요. 그러면 20번, 막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12번 하고 내려놓고, 어떤 사람 못하고, 아령, 이거 20kg로 10번씩 해. 얘는 잘해. 너는 30kg래. 그럼 30, 결국은 못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턱걸이 20번씩 다 못해요. 30번씩 해. 한 명 잘해서 30번은 또 못해.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은요, 실패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운동을 그 다음날 오게 되면 뭐예요? 어저께 내가 못한 것만큼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저께는 턱걸이 3번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5번 하고 목표하고, 오늘 5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7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돼, 실패했어. 그럼 다시는 헬스클럽 안 오나요? 오잖아요.
똑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아시겠죠? 어떤 건지요? 저는 헬스클럽 가서 늘 실패해요. 제가 지금은 덤벨을 많이 들죠. 한참 들었을 때는요, 한 손에 50kg짜리 덤벨 들었었어요. 양손에 100kg죠. 50kg, 50kg. 그런데 한 번 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딱 내려고 딱 내려버려요. 근데 그 전에 30kg, 20kg, 10kg 들었을 때인데, 옛날에 약했을 때는요, 5번 하다가 못 든 적도 많았어요. 그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했었다는 거죠. 스포츠센터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위에서 그래요.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야, 이 정도밖에 못해? 딴 애들은 더 잘하는데 너 왜 있다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실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들로부터.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령을 몇 번 들었다가 내가 들으려고 했던 그만큼 못 들었던 것처럼 그런 작은 중간의 과정의 실패는 다음을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못할 수도 있지. 내일은 잘하면 되잖아. 의연한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운동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처럼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부분도 깨트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몸이 위축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초지일관 끝까지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한 3요소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얼만큼 해야 될까요? 하루에 얼만큼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은요, 최고예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도록 건강해요. 저는요,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월수금 화목토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충분히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2번? 오케이, 괜찮아요. 일주일에 1번 아쉽네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1번 가지고는 나의 체력을 건강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는다는 개념을 잘못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 영양소들을 어느 정도만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말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만큼 먹는 게 많이 먹는 거, 어느 만큼 먹는 게 적게 먹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밥을 먹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배가 꺼지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내에 바로 꺼진다 그러면요, 그 정도 되면 딱 좋아요. 일반적으로는요, 밥 한 공기 정도 이상은 먹어야 돼요. 저는 몸을 만들 때 하루에 밥을 9끼를 먹었어요. 9끼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 체력으로 밥심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 계세요? 혹시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시름시름 피곤하고 밤에 집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무슨 뭐 양을 그린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운동을 죽도록 해보세요. 바로 기절해요. 왜 약을 먹어요? 왜 어디 정신 상담을 받아요? 운동을 해보세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한번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이 강연장 못 나가. 여기서 자게 돼요. 입을 펴야 돼요. 그냥 바로 자리에서. 아시겠죠? 운동을 하면 잠이 즉석에서 오는 것이죠. 이 3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옛날에는 이 3가지면 충분했는데 요즘에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뭐냐면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입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했는데도 몸이 시름시름 약하고 뭔가 매사에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냐 뭐냐? 이유가 바로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맑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심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 스트레스는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담아놓고 있으면요, 그 마음의 병은 바로 몸의 병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암이 왜 생길까?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가난한 나라에는요, 오히려 질병은 많아도요, 일반적으로 암 같은 것도 많이 없어요. 현대인의 병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발돋움이에요. 왜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도전하라고요. 도전하기 전에 염려만 하다가 도전 안 하고서 근심하는 게 바로 병을 만드는 거니까, 도전한 다음에 한번 철저히 해부를 해보라고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보라고요. 자, 살찌기 쉬운 사람과 살 안 찌는 사람, 바로 이거죠. 살찌기 쉬운 사람은요, 근육이 적은 사람, 굶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폭식하고 영양실조,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살 안 찌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예민한 사람들 치고 또 살이 또 찌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또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흡연을 많이 하거나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이 잘 안 찌게 됩니다. 음식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고려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치킨 같은 거는요, 껍데기를 드시면 안 돼요. 100년 동안 살이 안 빠진단 말이 있어요. 그만큼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이 아닌 화학 지방으로 보면 돼요. 화학 지방. 기본적으로 몸에 암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유전자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크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수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현미나 밥이나 과일이나 두부나 버섯이나 콩이나 이런 고기류 같은 것들 드셔야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요, 요즘에는 유전자 변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몸 상태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몸이 많이 나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따로 지방을 먹지 말고요, 단백질 중에서도요, 생선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완전 단백질 있잖아요. 흰살 생선 같은 거, 그다음에 노른자를 제거한 계란 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걸 먹으면은요, 체력이 좋아져요. 붉은 고기 안에는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 관절 마디마디를 강화시키는, 인산염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흰 고기를 먹으면은요, 근섬유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빨간 고기를 먹으면요, 관절 자체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분명히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늘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게임을 하잖아요, 노래방을 가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같은 거 할 때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풀려요.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은요, 좀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소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어찌 보면 몸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아까 한번 나오고 싶다는 어떤 희망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나와 보세요. 앞으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자, 괜찮아요. 안전해요.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제 뒤로 쭉 이렇게 부채꼴처럼 한번 서보세요. 네, 서보세요. 서로 팔 안 닿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체육 시설이 만약에 없는 곳에서 몸을 만들고 내가 건강해지려면은요, 맨몸 운동을 하면 돼요. 맨몸 운동.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푸시업들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시업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준비해 보시죠. 푸시업.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자, 많이 안 할게요. 5번만 할게요. 5번. 자세만 좀 보려고 그래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번 됐습니다. 그만. 자, 무릎 대고서 앉아보세요. 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자, 푸시업의 변형 동작을 몇 가지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가 있어요? 아는 동작 한번 해보세요. 네, 좋아요. 좁게 하는 거 됐습니다. 그만. 자, 2번째. 야, 바로 응용을 바로 했어, 그죠? 넓게. 좋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팔을 붙이면서 했어요.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요, 넓게 하면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가슴 쪽 바깥쪽 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하면은 3두와 가슴이 동시되죠. 지금 했던 것은 거의 3두 쪽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통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요, 단순하게 가슴 근육만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팔꿈치 관절도 강해지고 삼두도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허리도 강해지고 복부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좋아지려면 벤치프레스를 뭐 진짜 한 뭐 100kg 정도 들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푸시업으로는 어차피 근육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푸시업만으로도 상체의 근육을 대부분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정자세입니다. 정자세. 자,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준비됐죠? 준비 시작. 내려갈 때 올라갔다가 오케이. 자, 그렇죠. 다리를 바꾸면서 괜찮네요. 괜찮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네, 잘했어요. 그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푸시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상태에서 자, 스파이더맨 준비 시작. 하나, 팔꿈치에 무릎 닿도록 한번 당겨보세요. 3번, 넷, 5, 좋아요. 6번, 7, 8, 9번, 10번. 자, 그 상태에서 자, 스파이더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푸시업을 한번 가봅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전진. 그렇죠. 잘하네요. 계속 앞으로 나가보세요. 지금 지쳤어요 지금요? 자, 앞으로 전진. 그렇죠. 앞으로 나가면서 오케이. 전진.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가슴에는요, 위쪽 가슴, 아래쪽 가슴이 간단하게 있다고 봐요. 그죠? 인클라인, 디클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위쪽으로 하는 쪽은요, 어깨하고 위쪽 가슴이고요. 밑에 쪽은 아래쪽 하부의 가슴하고 삼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엇갈려서 하는 거죠. 엇갈려서 점프해서. 알겠죠? 자, 아주 쉬워요. 자, 준비. 너무 쉬워. 자, 준비 시작. 자, 점프하면서 팔을 앞뒤로 바꿔주는 겁니다. 2, 셋, 4번, 5, 6번, 7번, 10번 해야죠. 8번, 9번, 10번 됐습니다. 좋았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괜찮은가요, 다들?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잘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간단한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로도 좀 나오시고 좁으면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될 때는요, 상체보다도 하체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든지 대퇴사두근이 강해야지만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퇴사두를 좋아지는 운동부터 해서 몇 가지 동작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깨 넓이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천천히. 자, 아까 얘기했죠. 허리는 항상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죠. 집어넣은 상태에서 무릎을 닿아보세요. 이건 쉬워요. 고개를 들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다리 무릎 각도는 90도입니다. 90도. 그렇죠. 자, 여기서 이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거는 이렇게 대고 기대는 게 아니라 살짝 떠요. 살짝. 그렇죠. 살짝 떠주세요. 오케이. 아주 쉽죠. 이거는 운동이 아니고요, 그냥 몸풀기예요. 몸풀기. 이거를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자리에서 자, 이쪽으로 쏠려요. 하나, 반대쪽, 2, 셋, 그렇죠. 4번, 5번, 무릎의 관절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6번, 7, 8, 9번, 10번. 자, 이제 움직인다. 무빙합니다. 돕니다. 하나, 둘, 무릎 십자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3번, 넷, 일어나면 안 돼요. 5번, 6번, 7, 8, 9번, 10번. 자,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됐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예. 아주 쉽죠?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스타들은요, 몸을 만들 때 이 정도 단계가 1부터 10단계 중에서 5단계예요. 10단계는 더 높죠. 2배 정도 되고요. 이런 식의 단계의 10단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나온 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분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몸이란 게 있어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죠? 근데 이 몸을 정말 잘 운영하고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신의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에 같은 시간에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죠. 노래방에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도서관에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TV를 볼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이 나의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시간에 그 24시간 중에서의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나의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전우들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에 나갔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뭐 저는 제 분야의 최고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생각한다면 저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 일을 행복해하고 저의 삶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넘버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올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군악대 성병 최영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부대 시설이 좀 그렇게 운동 기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하체 운동을 런지랑 스쿼트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체 운동할 때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본적 운동은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고요, 런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보통 헬스클럽에는 역기가 있어서 메고 할 수 있거나 레그 익스텐션이 있어서 필수가 있는데 부대에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닐에다가 모래를 잔뜩 넣으세요. 모래를 그래서 묶어가지고 양쪽에다 묶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뒤로 어깨에다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무게를 맞춰야겠죠. 무겁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계단 있잖아요. 계단 이런 바닥에서 이런 높이까지 점프를 해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냥 이거 모래 들고서 여기 10kg, 10kg, 20kg 가져서 이거는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고 이 런지는 기본이고 이건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이 정도는 좀 높은데 저거 한 계단 세 번째까지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 이상 정도, 그 정도면 그냥 벤치 정도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점프 스쿼트로 그렇게 100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터질 거예요, 진짜. 제가 말하는 100번은 한 번에 100번이 아니에요. 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20번씩 나눠서 5세트를 정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거 스쿼트 있죠? 이건 5세트. 그다음에 런지 앞으로 이거 5세트. 그다음에 뒤로 백으로 5세트. 그래서 결국 앞으로 뒤로 스쿼트 해서 400번 정도. 너무 좋죠. 그렇죠? 연병장을 이 런지로 도세요. 정말로 좋아져요. 다리가 이만해질 거예요. 제대하는 순간 프로축구단으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뛸 때는 하루에 5km씩 뛰고 있고 좀 꾸준히 뛰어 왔었는데 그 운동을 매일 하러 나갔을 때 뛰기 싫어도 억지로 뛰는 게 몸에 좋아서 뛸 때도 있지만 그게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충분히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 많이 했어요, 진짜. 아주 많이 했네요. 이제부터는 무산소 운동도 같이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의 비율은요,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까 말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뛰는 게 좋은가 걷는 게 좋은가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뛰어야지만이 더 유산소 효과가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약간의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요, 체지방 연소가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폐의 지구력 향상을 높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나는 무산소 운동으로 일단은 지방을 빼려고 그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지방을 빼고 심폐지구력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뼈와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뼈 밀도를 높이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유연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강도를 높여주고 밀도를 높여주는 것은 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될 때 정말 좋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은요 사실은 약간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어요. 1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30분 유산소 운동, 30분 무산소 운동입니다. 걷거나 달리기 30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웨이트 운동이나 맨몸을 하는 운동 30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몸을 좀 더 키우고 만들고 싶고 체력을 높여야 돼.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줄이는 거예요. 20분이나 15분으로.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40분이나 45분으로 늘리는 거죠. 반대로 나는 몸이 좀 비대해서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요 유산소 운동을 45분 정도로 늘리고 무산소 운동을 15분 정도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인가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하고 딱 절맞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네, 아마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걸 보여줬는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리고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이 군대 내에서 앞으로 있는 그 동안에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다면 저는 그걸로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어떤 그런 건강한 긍정적인 삶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